그것이 듣고 싶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광고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못 돌아올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떠들썩한 사건 사고를 낱낱이 분석하는 그것이 듣고 싶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이게 공교롭게 요즘 또 그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패딩 문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피해를 입은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문제는 애초에 패딩을 뺏은 아이는 이 아이가 아닌데 입고 온 아이는 또 다른 아이였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뭐 서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예, 그렇죠. 네, 그 서열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열 1위인 이제 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점퍼를 뺏었는데, 네. 문제는 막상 입고 나온 친구는 가장 서열이 낮은 친구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떤 서열이 주범과 공범을 가르는 어떤 내막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서열 이 링 집단이라고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는데, 네. 이 서열을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힘이 주먹색인가요? 그게 이제 꼭 뭐 주먹이라기보다는 예. 그 심리적인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심리요. 네, 일단 이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서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니까 이제 서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힘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돈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힘과 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카리스마, 자기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네. 카리스마,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카리스마가 도대체 무슨 애들이 카리스마가 그 소위 얘기해서 어떤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잔인한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종류의 그 좀 일종의 잘못된 카리스마, 그런 것들이 이 서열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 근데 이게 그 지금 결국 이제 점퍼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은, 뺏은 아이는 지금 말씀하신 힘과 돈이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서열 1인데, 정작 이걸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아이는 서열이 4위였다. 그럼 이 뺏은 아이와 입은 아이 사이의 이 차이는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앞두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비밀 유지의 어떤 약조로 아마도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비밀 높아 유지의 보이고요. 약조요? 어떤 비밀 유지의 뭐 약조요? 이제 뺏기는 내가 뺏었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내가 보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책임도 내가 제일 많이 져야 되는 거니까, 네가 이 비싼 거를 갖는 대신에 너는 입을 다물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이, 아마도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어떤 의논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뭐 아이들끼리 그 존재를 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번복을 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마 수사 과정 중에 너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가 했던 일은 여기까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을 서로 약조했다면,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게, 그 아이들이 이제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 아이들을 분리해 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입을 맞추고 그럴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그 유치장에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네. 유치장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독립된 그 공간을 뭐 생활하도록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모여 있는 동안은 서로 간에 이제 의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을 맞췄다 손 치더라도 현장 검증을 안 하다 보니까,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범행 현장에서 무슨 짓을 얼만큼까지 했는지 서로 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술 내용이 뭐 비교적 사전에 짜여진 대로 지금 입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현장 검증이 없었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사실은 그 사건에 따라서 예. 현장 검증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경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옥상이기 때문에 그 위험해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납득이 글쎄요, 가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뭐 위험하다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고 예. 안전하다고 하고 하는 이 어떤 그 위험성의 이 그 요소가 현장 검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열 1위가 서열 4위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것을 잊고 나왔을 때 아마 피해자의 그 유가족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저 내 아들 패딩인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그 고려를 했을 때 네. 과연 왜 저걸 잊고 나왔는가? 그것은 이제 마치 이 서열 1위가 2위, 3위도 아니고 4위한테 네가 잊고 나와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면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치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서열 또는 힘의 그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의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은 4위한테 네가 1위인 것처럼 가장을 해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쪽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게 물론 이제 어른들의 수준에 봤을 때는 좀 예, 유치하긴 합니다만 참. 네, 현장 검증 조금만 더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까지 볼 때 현장 검증이 진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범죄는 뭡니까?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그렇게 현장 검증을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장 검증을 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현장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은 있을 수가 있겠죠. 불가능이야.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현장 검증을 안 하는 대신에 별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을 한다고 경찰은 발표를. 그러니까 그 별도의 수사 기법이 뭐냔 말이죠. 그게 아마도 추정컨대 무슨 진술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일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다 입 때문에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입을 맞춰도 디테일까지 맞추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한 진술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그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 안에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이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방법을 뒤늦게지만 이제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장 검증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은 옥상에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는데 자기가 떨어진 건지 폭행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건의 그 중요한 혐의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 검증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본 경찰은 전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현장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변사인지 하는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자라고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예. 아니면 뒤에서 밀어서 떨어진 것인지. 네. 또는 위협을 하는 그 순간에서 밀려서 떨어진 예, 것인지 예.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다. 글쎄요. 아까 별도의 그 수사 기법을 동원한다는데 글쎄요. 뭐 떨어진 어떤 그 추락 지점하고의 어떤 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장 검증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경찰에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장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명이 위험해서 그거는 전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을 험담을 했고 뭐 나는 너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제 폭행을 하게 된 계기라는 건데 이게 뭐 무슨 돈을 뺏으려다가 뭐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피해 학생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 완전히 그냥 왕따를 시켜버리기 위해서 폭행을 계획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뭐 한 대 심한 말로 한 대 쥐어받고 무시해버려도 될 것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이런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좀 심해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봤는데요. 문제는 도대체가 범행 동기로 적당하지 않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친구 아버지 얼굴을 험담했다는 게 범행 동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무슨 따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지금 남자애들이 여러 명이 있고 여자애들도 또 그만한 숫자가 또 끼어 있는 집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만에 하나 이들이 이제 사실은 가출을 일삼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들 중에 한 명이 부모님과 뭐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 가지고 생활도 하고 일종의 가출 네네. 패밀리 같은 그런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들이 과연 뭐 경비를 도대체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경비. 만약에 그들이 경비를 조달한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조건 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가 사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과 연관된 뭐 비밀의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숨겨진 동기 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뭐 개입이 된 아이들 모두의 핸드폰을 다 뒤지고 인터넷 뭐 기록 같은 걸 다 뒤져가지고 네. 사실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동기를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이번에 피해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에서 볼 수 있는 그 왕따가 아니고 네. 소위 이제 또 은따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주변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소위 어떻게 보면 그 물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뭐 돈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그쪽에다가 바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그쪽에 일원이 되는 네. 그러나 정식으로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든지 또는 뭐 내가 너희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그 전체 자기들이 그룹 내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예. 또는 뭐 자기가 그쪽에서 좀 탈퇴 의사를 표명을 한다든가 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주였는데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만약에 의사표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네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열 두 번째에 있는 그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동창 같은데요. 예. 그 초등학교 동창이 이번에 폭행에서 가장 그 결정적인 아주 잔혹하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서열상에서 서열 1위보다는 2위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아주 잔혹한 폭행을 함으로써 어떤 그 충성을 갖다가 보이는 이게 소년범들의 이런 그 어떤 그 집단에서의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즉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현상들도 일부 관찰이 된다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폭 냄새가 풀풀 나네요. 다 배운 거죠 뭐. 자, 다음 사건 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8살 여자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인데 지난 22일에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심리치료를 위해서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우선 오 교수님, 이렇게 출소 2년 정도를 앞두고 이감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흔한 겁니까? 지금 이제 흔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도소 간에 있어서의 그 이송 관계 규정에 따르면 네. 청원이라든가 혹은 그 일정 기간 그 경과가 한 이후에 강력범들은 이제 순환 이송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특별히 조두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 조두순을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사회 적응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들리는 말은 조두순 역시 그 사회적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좀 옮겨서 포항 쪽으로 옮겨가지고 심리 치료를
받으라라고 권유를 하는 그 가운데서 조두순이 최초에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상당히 그 불만을 표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옮겼다라고 예. 한다면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범죄사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 그런 그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뭔가 좀 그 추가적인 이 심리 치료도 조금 이게 차원 높은 심리 치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교수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것도 보편적인 현상인가요? 이런 강력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출소하기 전에? 뭐 꼭 그렇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을 안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소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나가면은 전자 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전자감시. 예.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감독 대상자나 신상 공개 대상자는 출소 전에 뭐 그러한 이제 보안 처분에 관련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일종의 뭐 연착륙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출소 전에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심리 치료는 2012년도부터 시범 실시가 돼서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 심리 치료과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조두순은 사건이 2008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확정 판결 받고 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실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제 심리 치료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출소 전에 심리 치료를 실시를 하고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심리치료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뭐 성범죄와 연관된 어떤 잘못된 성인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집단 이제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포항교도소는 일종의 이제 그 경북 경남 지역의 이제 시범 심리치료 교도소이긴 합니다. 시범 심리치료 교도소다. 네, 그래서 네, 포항교도소로 보낸다. 네, 거기만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성폭력 심리치료센터도 거기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심리치료센터가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요. 예, 그 지역 이제 경북 경남 지역은 지금 이제 포항교도소에서 뭐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심리치료를 이제 집행을 하도록 되어 그것도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신병적 증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 연관된 뭐 일탈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상당수 전문가들 얘기가 조두순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느껴지세요? 그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성이 그 최초의 그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성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처벌받는 것이 자기가 한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뉘우치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그래도 넌 들어가라고 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두순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수많은 그동안에 증거에도 불구하고. 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상황을 좀 조작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제3의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건 이 처벌을 받는 12년형의 그 형벌을 받는 이 기간 중에서도 본인은 정말 그 반성한다 이런 자세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재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재범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방금 그렇겠죠. 말씀하셨던 그 전자발찌를 그 채우고 지금 이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라든가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재범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시 감독 활동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야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그 감시 감독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조두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본인이 재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재범에 대한 걱정도 한 가지 이유기도 합니다만은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이 만약에 출소하면 얼굴 공개해야 된다. 이 여론이 높잖아요. 얼굴은 이제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성범죄 알림 이 사이트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7년하고 신상 공개 5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로 가면 이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이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은 있죠. 뭐 인터넷상에 보면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조두순 출소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댓글도 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공개되면 어떻게 하나 본인도 이제 불안한 이런 느낌이 있는 건 틀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성범죄자 알림이 온라인 사이트라는 게 그렇게 일반인들이 뭐 쉽게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러지 않는 그런 사이트는 아닌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얼굴을 캡처해서 다른데 유포하는 건 또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글쎄요. 당장 그 피해를 입었던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떠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 법 개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왜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불안에 떠느냐 하면은 그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70이 된다 하더라도 안에서 몸 관리를 잘 해서 바깥에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재심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 그 이중 처벌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안 처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독일이라든가 또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동 성폭행범 이번 같은 경우죠. 상습 강력 범죄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모자라서. 이수정 교수님, 오윤성 교수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